3강 3-1에 이어서 3-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개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제도나 주의로 형성된 사회 분위기의 불공평과 억압 및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자라는 직업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차별적 규칙과 메시지에 맞서서 저항하며 새로운 사회적 규칙과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중단계 모델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류에서 벗어난 인종, 민족 등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내담자에게 보다 지시적이고 적극적이며 처방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사회 정의와 인권의 이슈를 잘 포함시켜 전통적인 서구의 개인, 집단, 가족 상담을 적용합니다. 셋째, 내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세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안, 우울, 분노, 좌절과 같은 심리 내적인 반응에 대해서 주로 작업하기보다는 그들의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식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구적인 치료와 토착 문화적인 치료의 방법들을 통합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사회 정의와 인권을 상담 개입의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생태체계에 속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내담자 개인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속한 사회, 가족, 지역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작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중단계 모델에서 각 단계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상담 단계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각 단계를 동시에 혹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 효과적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전달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는 의사소통의 적절성보다 의사소통의 정확성, 즉 그 문제의 핵심 잡기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상담에서 직접적이고 직면적인 기법들은 보수적인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내담자에게는 내담자에 대한 존중심의 결여, 적나라하고 무례한 의사소통 방식, 민감하지 못한 반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뭔가 말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말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상담 훈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대화로 전달되는 것의 언어적 비중이 약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몸짓, 음정, 억양, 자세 혹은 시선 맞춤 등에 의하여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요인을 사회적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은 인종, 문화, 민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계 미국인 중류층 출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말하는 행동이나 규칙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어디서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상담자들과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대화 근접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접학은 사람들이 만나 얘기할 때 취하는 서로 간의 공간적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18인치, 잘 아는 사이는 1.5에서 4피트, 사회적 관계는 4에서 12피트, 강의 및 연설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12피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상 1인치는 2.5cm이고 1피트는 30.5cm라고 할 수 합니다. 라틴계 미국인,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도네시아인, 아랍인, 남아메리카인, 프랑스인들은 유럽계 미국인이 통상 느끼는 편안한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라틴계 미국인 내담자의 친밀성은 너무 가까워서 무의식적으로 상담자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는 상담자의 반응을 거리감, 냉담 혹은 대화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대화 거리가 인종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합니다. 라틴계 미국인 내담자는 상담자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얘기하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계 미국인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책상을 놓고 앉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대화 동작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작학은 신체적인 움직임에 관한 개념으로 얼굴 표정, 자세, 몸짓, 제스처, 시선 맞춤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굴의 단서가 그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며 반응이나 참여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미소 짓거나 웃을 때 그것은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당함이나 수줍음 등과 같은 다른 의미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한국인의 미소 및 얼굴 표정을 오만함, 거만함,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미소는 극도의 곤혹스러움과 불안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LA 폭동의 원인이 한국인의 미소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인과 중국인 가운데는 분노, 초조, 슬픔, 애정과 행복 등 비교적 강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성숙과 지혜의 증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향하는 정서적 표현, 즉 얼굴 표정, 몸짓, 말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도록 배웁니다. 아시아인의 무표정은 속내를 알 수 없고 비열하며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몰래 남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인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왼손으로 다른 사람을 잡는 것은 불결, 즉 왼손은 배설물을 소거하는 데 쓰는 더러운 손이라는 의미인 반면 오른손은 식사할 때 쓰는 깨끗한 손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인에게 왼손으로 뭔가 건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대화, 준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준언어는 언어에 준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음성적인 단서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큰 목소리, 쉼, 침묵, 망설임, 말의 속도, 억양 등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은 종종 대화가 멈추거나 침묵이 지속되면
대화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어 표현의 양은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묵한 아이들을 무지, 동기결여 혹은 비효율적인 교육 대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은 학급에서 말하고 질문하며 심지어 손을 드는 것조차 예의가 없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아랍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도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랍인은 샤워하는 듯한 소리로 말하며 라디오나 축음기, TV의 소리를 아주 크게 트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비언어적 대화인 상하 지위 간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지위 문화의 개념을 창안한 사람은 에드워드 홀입니다. 높은 지위 대화나 메시지는 물리적 맥락에 근거를 둔 것이나 혹은 사람의 내면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지위 대화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공유한 집단 정체성이나 비음성 언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낮은 지위 문화에서는 메시지의 행위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또한 낮은 지위 문화는 더 많은 대화의 기회, 집단보다는 개인적인 대화, 법의 규칙과 절차를 더 강조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핀 문화에서 가볍게 머뭇거리며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요 혹은 공손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높은 지위 문화에서의 대화는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철저합니다. 이는 문화에 매우 밀착되어 있어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응집성이 강하여 하나로 뭉칩니다. 반면에 낮은 지위 대화는 응집되지 않고 빠르고 쉽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 문화의 맥락에서 대화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비언어적이고 세련되거나 지적이지 못한 특성을 지닌 사람 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회-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많은 소수민족 사람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 가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회 내의 모든 백인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적 조건 반사에 따라 타문화에 비해 백인 문화가 우월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문화에 사회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의 인종차별주의 성향은 무의식적이라는 가정입니다. 마지막 가정은 비언어적 행동이 백인이 하는 말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가정입니다. 비언어적 암시는 우리의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견의 비언어적 반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언어적 행동은 의식적 윗선 또는 무의식적 편견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 표정은 손보다 더 통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다리와 나머지 신체 부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소수민족 사람들이 백인 남성보다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를 더 잘 읽어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그들의 제한된 언어 기호의 전통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이 우세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어적 단서보다는 비언어적 단서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모텔의 빈 방 있음이라는 표시를 보고 방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백인 모텔 주인이 아프리카계 흑인인 것을 확인한 후 머뭇거리면서 빈 방 있음 표시 치우는 것을 잊었네요. 와 같은 단순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됐다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백인들의 윗선을 영속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진실한 감정을 부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민족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술을 피하지 않고 당신은 왜 그렇게 느끼는데? 라면서 직면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종과 민족에 따른 선호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종, 문화, 민족성 그리고 성별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듯이 상담의 이론적 배경이 내담자를 돕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라틴계 미국인이 비지시적인 방법보다 지시적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백인은 지시하고 해석하는 기법보다는 비지시적 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내담자들은 강한 감정을 억제하며 친밀한 개방은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과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는 상담자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거나 내담자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본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깊이 있는 해석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자는 지시적인 접근법으로 상담하고 다른 상담자는 비지시적인 접근법으로 상담한 결과 비지시적인 접근법을 취한 상담자보다 지시적인 접근법을 취한 상담자를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감정적, 반사적, 그리고 모호한 상담 기법보다는 논리적, 이성적, 그리고 구조적 상담 기법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의 상담 기법이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의사소통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담의 조기 종료, 관계 형성의 실패 또는 내담자의 문화적 억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비언어적 행동의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근접학이나 동작학 또는 준언어 그리고 상하지휘 간의 대화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들은 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평가할 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과 문화적 차원에 맞게 상담 기법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백인 상담자들은 상담과 치료에서 그들의 문화적 조건화 및 훈련 탓으로 좀 더 수동적이고 듣기 위주의 기법을 사용하는 반면 인종적 문화적 소수 집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소수민족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개인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만 조직 또는 사회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생각이 내담자와 동일하다면 상담 중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 즉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관한 전략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훈련과 교육받기, 경험이 많은 상담자에게 조언 구하기,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추천하기 등으로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를 알고 그러한 한계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예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3강 3-2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